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오늘 오렌지 카운티에서 아시안 인종차별과 징후, 폭력 범죄 예방을 위한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 의원은 올바른 대처를 위한 법안 추진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우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실비치에 자리한 고급 실버타운 레저월드. 이곳에서 10년 동안 거주한 한인 부부 앞으로 익명의 편지가 날아든 것은 남편의 장례식이 열린 지난 23일입니다. 이 편지에는 남편이 사망한 것은 아시안이 사망한 것이기 때문에 큰일이 아니며 당신의 나라로 떠나라는 망언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피해 가족들은 끔찍한 인종차별적 행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사태로 지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온순한 아시아계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무조건적인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 화근이라고 일축했습니다. Somebody is angry. I believe that this lockdown's been hard on everybody. And there's a lot of discontent and anger. People don't know where to put it. And the Asian American community has been made a scapegoat. 해당 커뮤니티에 거주하는 한인들 역시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인종차별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는 우리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진짜 열심히 살아서 이런 아주 좋은 데서 살고 있는데 근데 그거는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오늘 열린 인종차별 반대 집회에는 수백 명의 거주민들이 참석했습니다. 저마다 인종차별 반대를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한 마음으로 외쳤습니다. 아시아계 인종차별 범죄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범죄가 발생한 이곳 실비치 레저월드에서도 이를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 의원은 연방의회 차원에서 아시안 인종차별 근절을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으로. 왜냐하면 이게 에이션 아메리칸뿐만 아니고 옛날부터 hate crime against Jewish community, hate crime against the black community, hate crime against Hispanic community, hate crime against white community. 이거를 모두 다 근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비를 introduce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안 상정까지는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하지만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빌 자체는 드래프트하는 자체가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법으로도 다 체크업을 해서 컨그레셔널 그 오피스에 그것만 드래프트하는 사람이 따로 있거든요. 그 택하는 게 한두 달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안 징후범죄 규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연일 전국을 들끓게 하고 있습니다. 아시안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제재의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한인 4명을 포함해 아시아계 여성 6명이 숨진 애틀란타 총격 사건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애틀란타와 샌프란시스코, LA 등 60여 도시에서 아시안을 겨냥한 징후 범죄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공원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시위대는 아시안에 대한 징후를 멈춰라,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와 같은 구호를 외쳤습니다. 총격 사건이 발생한 애틀란타에서도 아시안을 향한 징후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60 cities across the country are protesting today to stop anti-Asian hate, and we're also demanding that the U.S. government stop China bashing. So this is in regards to the shootings that took place last Tuesday, the massacre that took place targeting Asian American workers in Atlanta, and we're out here to say that we're not going to tolerate racism towards Asian American communities. 주말 사이 LA 한인타운에서도 아시안 징후, 혐오 범죄 근절을 위한 시위가 열렸습니다. 아시안들은 목소리가 작고 소외되는 것에 지쳐 있지만 이제는 희생양까지 되고 있다며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We're standing together to say that we are Americans. We love this country and to stop Asian hate. Unfortunately, it took a massacre, the killing of 8 people, for people to finally pay attention and know that this is a real crisis across the country. 집회 참가자들은 인종차별과 징후 범죄 피해를 보고 있다며
힘을 모아 증오 범죄를 몰아내자고 촉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2달 넘게 감소세를 보이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대는 어제 하루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만 3천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3만 3천여 명, 2주 전 3만 8천여 명보다 만여 명이 늘어난 것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2주 전보다 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입원자 수도 전주보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언론은 24개 주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10% 이상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일부 주의 경우 아직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닌 젊은 층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번 주 목요일부터 50세 이상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허용됩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예약 폭주로 접종의 차질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이번 주 33만 8천 도스의 백신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백신 접종이 허용된 100만 명에 더해 4월 1일부터 50세 이상도 접종 대상에 포함되면서 약 100만 명이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4월 1일 첫날 예약은 폭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주 후면 수요가 줄고 백신 공급이 늘어 예약은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백신 접종 대상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미리 1, 2주는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안내와 인내를 당부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보건국은 약국 등 다른 백신 접종 장소들에서도 새로운 예약 가능한 날짜는 나오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코로나19 1차 백신 접종 후 2차 접종 예약을 못했거나 늦어질 경우 접종 시기가 조금 늦더라도 2차 접종을 하면 괜찮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코로나19 2차 접종 날짜를 넘겼을 경우 다시 1차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2차 접종 예약 후 백신을 접종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 백신의 경우 1차 접종 후 3주, 모더나 백신은 접종 후 4주 후 접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백신 모두 6주 이내 접종하면 됩니다. CDC는 이처럼 반드시 3주나 4주를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백신 효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6주를 넘기지 않도록 예약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백신 접종 시 1차는 화이자, 2차로 모더나를 맞으면 안 됩니다. 두 백신은 다르게 개발됐기 때문에 1차와 2차가 다를 경우에 대한 안전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존슨앤존슨은 2차 접종 없이 한 번만 맞으면 접종이 완료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이민자들이 몰려드는 남부 국경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몇 주 사이 방문할 예정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나쁜 결정으로 인해 불법 이민자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남부 국경지대의 이민자 급증을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남부 국경 지역을 방문할 계획으로 이는 국경 수비대와 이민 세관국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그렇게 해주길 원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대선 때 트럼프 캠프에서 선임 고문으로 활동한 제이슨 밀러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남부 국경을 조만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남부 국경 방문에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온정적 이민 정책을 비판하며 바이든 행정부가 역사상 가장 안전한 국경을 넘겨줬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몇 주 전 국가적 승리를 국가적 재앙으로 바꿨다며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남부국경 방문 계획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본격적인 횡보로 풀이됩니다. 남부국경지대는 최근 중미 이민자들이 급증하고 특히 미성년 미입국자가 크게 늘면서 수용시설 부족 등 국경 경비대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곳입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왔던 수에즈 운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아시아와 유럽 간 최단거리 운하가 7일 만에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인선이 끌어 방향을 바꾸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로 367척의 선박에 발이 묶이면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대기 중이던 선박이 모두 통과하는 데는 사흘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어젯밤 포르토스 베이커리에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버뱅크 경찰국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여성 운전자가 차량 2대를 받으면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시간이 종료된 밤 9시쯤 사고가 발생해 손님들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음 달 다시 문을 여는 놀이공원에서 실내 놀이기구 탑승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놀이기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야외에서 줄을 서야 하며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재소자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300만 달러 상당의 실업급여 사기를 벌인 한인 용의자가 기소됐습니다. 연방 대배심은 30대 한인 남성인 김모 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으며 김 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교도소 재소자 23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300만 달러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만료를 앞둔 2차 급여보호 프로그램 PPP 신청일이 오는 5월 말까지 2달 연장됐습니다. 이는 연방상원 표결에 따른 것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친 뒤 곧바로 시행에 돌입합니다. 2차 PPP 잔여 예산은 790억 달러 규모입니다.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치가 2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연일 1,700명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누적 확진자는 47만 951명, 누적 사망자는 9,107명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